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아직 제가 목감기가 낫지 않아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요. 지금 대출받기도 많이 까다롭고 경기도 안 좋고 집을 내가 샀는데 진짜 어렵게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쑥 빠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회가 다가올지, 어떠한 정책이 우리를 이렇게 박수치게 만들지, 이거를 좀 알아보고요.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가 단순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펼쳐졌던 정말 수많은 부동산 문제를 한 방에 뒤집을 비책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내용은 뭐 꿈 같고 좋아요. 그런데요. 누구 돈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까?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이러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막 달려가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고 한 번은 생각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가 팡팡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IMF 때보다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돌지를 않아요. 미분양 나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막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부채 비율이 12곳은 200%를 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정말 여러 번 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오케이. 다음. 자, 그 다음으로 본 게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금융권으로 이러한 불씨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이제는 타격을 입을 것 같다. 특히 이금융권, 네, 저축은행, 캐피탈 이쪽이 지금 아주 위험하다. 이것도 제가 일전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무디스가 결론을 내놨죠. 뭐라고 내놨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음에도 한국 경제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다.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 전부터 정말 여러 번 진짜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었죠. 대통령 파면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산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빠지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무디스가 제가 한 말을 똑같이 해주고 있네요. 너무 고마워요. 자, 이러한 리스크들 실질적인 가치 상승 없이 가격만 부동산 가격만 무지성으로 미친 듯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계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멈춘 게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게 된 게 현재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 건설사는 줄 도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권도 위험하고 내수는 침체돼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돈이 말라가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제갈 공명급 비책이 있으니 이 비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아주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 누구 돈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은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자, 약간은 뜬금없겠지만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해결책을 제시를 했나 하나하나 조금 더 뉴스들을 살펴볼게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 고령층 그러니까 노인들의 자산 8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다. 고령층의 생활비가 없으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집 사이즈를 줄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할 거다.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동산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 이게 조금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뭔지는 영상 후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볼게 집값을 밀어 올린 그 주역이 누구냐? 수도권 30대, 40대가 주도를 했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래프를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부터 2022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부동산이 아주 미친 듯이 또라이같이 오를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영끌 차입자의 특성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인천, 경기 이쪽 그래프만 다 합쳐 보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아마 씹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이쪽 수도권에 몰려 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쪽에 35%가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를 보니까 30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이거 문제예요. 왜 문제냐? 30대가 지금 끼어들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부동산이란 거는 각 시기마다 부동산을 사줘야 될 수요층이 그대로 살아서 와야 된다. 지금 30대는 이때쯤 사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사버렸어.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동산은 누가 사줄 것이냐? 사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래서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30대가 아니나 다를까 가장 많이 영끌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요층을 지금 현재로 땡겨왔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내수 침체가 바로 같이 따라와 버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요. 뭐 의류, 영화관, 소비 급감했고요. 가구 매장, 뭐 성수기를 날려버렸답니다. 가구 매장이 의미하는 건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간다. 그만큼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팔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기는 하죠. 사지를 않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 꾸미고 안 먹고 안 산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말라가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 있어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 거기에다가 건설사도 미분양, 공사비 골머리 이렇게 나와 있죠. 건설사도 지금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아파트는 지으려고 터파기 공사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막 했는데 올수도 상태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무너져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년층을 위한 다운사이징 주택과 그로 인한 여유 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영끌하지 않은 또는 반영끌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미분양 해결 및 건설업의 활기를 불어넣어 내수 침체 극복을 하는 이러한 신박하고 제갈공명이 와가지고 박수치고 가줄 만한 엄청난 방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거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때리지 말고 들으십시오. 열심히 아파트를 건설해서요. 그곳에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다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뭐 주먹을 들으셨던 분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거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내가 이 말 듣자고 지금 네 이야기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듣고 있냐? 화내지 말고 자, 다음 거 한 번만 보십시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라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분형 모기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자본금을 충분히 갖고 가야 나머지 잔금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내 돈은 10%, 1억만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40%만 받으세요. 4억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50%지 않습니까? 나머지 50%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분 집의 지분을 50%를 주고 같이 들어옵니다. 5억이 그러니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나한테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나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내 돈 10%로 1억으로 시세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어요. 빠져버렸어. 2억이나 빠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래요. 주금공이 주택금융공사가
하락분 2억 원을 모두 책임을 져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반대로 집값이 올랐어요. 2억이나 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50% 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2억이 오른 거에서 반반 나눠서 내가 반절 갖고 여기 주금공이 반절 갖고 1억 원씩 나눠 갖는다. 수익이 생기면 반절씩 나눠 갖고 손실이 발생하면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손해볼 게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게임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나의 지분을 늘리고 싶다. 50대 50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여유 자금이 생기면요. 오래요. 주금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너한테 계속 팔아준대요. 심지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너한테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환상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에서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집값이 오르면 돈도 벌 수 있고 집값이 빠지면 나는 손해볼 게 없는 엄청난 방법이 다가온다. 이게 다가오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기냐. 일단은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보시면은 내 돈은 10%밖에 안 들어가요. DSR 규제에서 해방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 단 해당 상품에 한해서입니다. 주금공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 해방을 시켜주겠대요. 그리고 상승 차익은 지켜주고 하락 리스크는 없애주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다 안 들어와. 모자라. 그러면은 그때 가서 노인을 손댈 건데 제가 앞서서 뒤에서 설명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거 있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적 지원이 무엇이냐?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국가에서 나서서 뭔가 움직였는데 전부 다 채워지지가 않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을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강제 입주를 시킬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너 기존에 살고 있던 평수 큰 집, 너 계속 거기서 살 거면 국민연금도 조금 줄고 노령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계속 살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고요. 어찌됐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미분양된 아파트, 그 다음에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 이런 곳들에 이렇게 혜택을 주면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겠죠. 그리고 금융 지표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은 대출은 4억밖에 안 나갔어요. 얼마나 금융지표가 좋아집니까? 건설 경기 활성화, 금융지표 개선, 내수 경제 활성화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수치고 좋은 건 다 잠깐 좋아. 뭐 좋아요, 좋아. 그런데 이게 누구 돈으로 움직이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 돈으로 움직이냐? 결국은 주택금융공사, 주금공 돈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구조입니다. 최대 주주 대한민국 정부 거의 60%, 그 다음 한국은행. 자, 무슨 돈으로 움직이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바로 세금. 세금으로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볼까요? 세금 말고 이렇게 부동산 문제 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하나가 남았죠. 이금융권.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하나 있었죠. 이금융권에 지금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위험성이 있다. 이것도 같이 해결을 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최신 뉴스 보면은 이게 괜히 나온 뉴스가 아닙니다. 예금보호법 원래 5천만 원이었죠. 1억으로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1억으로 상향을 하면 기존에 1금융권에 있던 돈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머니무브 돈이 움직일 겁니다. 어디로? 2금융권으로. 왜냐고요? 이율이 좋거든. 이율이 좋은데 1억이나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1억 미만의 많은 예금들이 몰려갈 겁니다. 자, 예금이 몰려간다. 2금융권에 그만큼 돈이 흘러 들어온다. 2금융권의 재무 건전성을 우리가 다시 확립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이용해서 박수 받으면서 부동산 문제 한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예금을 이용해서 이금융권의 리스크를 해결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이러니까 제갈공명이 와서 박수치고 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는 지분형 모기지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구조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지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움직여야 된다. 무슨 돈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는지 해결을 하고자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 세금으로 결국은 해결을 하는 거다. 세금을 그냥 쓰면 쌍욕을 먹고 뺨을 맞으니 한번 옆으로 살짝 돌려서 지분형 모기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세금, 여러분들의 예금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여쭈어 보면서 오늘 지분형 모기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